자, 24학년도 수능 4번부터 7번까지 문제고요. 독해와 함께 문제풀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식 보도라고 하네요. 우선 첫 문단에서는 당연히 화제를 얘기해주고 있을 거니까 주의 깊게 방향성을 설정해 가면서, 경마성 보도는 경마 중계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래. 경마식 보도는 선거 방송인데 경마 중계하듯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마식 보도라고 부르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라고 관계성 문장이 등장하고 있네요. 비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비례관계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기준을 내리나에 따라서 다른데,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하면 또 비례관계가 되고, 그 날수로 따지면 또 줄어들수록 증가하는 거니까 반비례가 되고, 어쨌든 관계를 알 수 있으면 된 거죠.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고라고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끊어서 잘 봐줘야 됩니다.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새롭게부터 때문이다까지는 경마식 보도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여기서 시청자들이 가진 경마식 보도에 대한 속성과 방송사가 가진 경마식 보도에 대한 속성이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둘 다 경마식 보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유의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대놓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우선은 경마식 보도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하지만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경마식 보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흥미를 돋구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온 세 가지 성질들, 의제를 무시하고 경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공정성까지 저해하는 이런 특징들이 이제 경마식 보도의 단점이 되는 거겠죠. 1문단을 봤으니까 경마식 보도, 기억이잖아요. 기억에 대한 개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식 보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선거 기간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가 더 많다.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가 더 많냐, 아니면 좀 많이 남았을 때가 더 많냐, 이거를 물어본 거죠. 관계성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 게 경마식 보도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전반기가 더 적고 후반기가 더 많습니다.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경마식 보도가 인기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시청자들이 경마식 보도에 대해 갖는 속성과 방송사들이 경마식 보도에 대해 갖는 속성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상반된 이해관계가 아니고 동일한 이해관계가 되겠죠.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거는 경마식 보도에 대한 개념에서 나와 있죠. 지금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이런 것처럼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경마식 보도의 단점에서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한다는 부분에서 근거 찾을 수 있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복돋는다. 맞죠? 이거는 경마식 보도의 장점의 하나였죠. 그래서 4번에는 쉽게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문제를 보니까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니은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밑에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풀어주는 게 좋죠. 따라서 1문단을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는 4번밖에 없네요.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놓치고 간 게 있죠. 하지만을 기점으로 경마식 보도의 장점에서 단점으로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다음에는 이제
경마식 보도에 대한 다른 정보들이 나올 텐데 그 정보들 중에서도 단점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 상황이 제시됐으면 뭐 인문의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해결 방안이. 그렇기 때문에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나오는 겁니다. 단점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약간의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그런 부가 나왔죠. 그런 구절이 나왔죠. 뒤에 만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이제 반대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의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금지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도는 6일 전부터 마감까지 금지된대요. 이것이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말하고 있는 어떠한 철칙입니다.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정, 금지되는 이러한 규정들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공신력 있고 이러한 자료라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정을 지금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부분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같은 사유로 지금 묶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네들은 이 법으로 인해서 약간의 피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알 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하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언론의 자유 또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보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손해를 받는 느낌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라는 연결사를 썼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속성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근거를 둔 요거 규정, 그러니까 나라고 할게요. 가는 여기서 특징이 다 나오고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2개 이상의 대상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이에서 공차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규정은 나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우선은 금지를 하는 것까지는 뭐 비슷한데 여기는 사실 왜곡 보도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역으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서열, 우열을 나타내는 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존재할 때 서열을 밝히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열과 우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존재할 경우 당연히 서열과 우열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라고 또 다가 나왔네요. 그러면 가나다에 대한 공차에 대해서 이 문단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단은 좀 중요한 문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문제들은 당연히 가나다 밑줄이 그어진 걸로 보아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뭐 이런 식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그죠? 어쨌든 다는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네.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나의 경우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우열을 가릴 수 있게 표현이 가능하다면 여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경합이라는 표현까지 되지만 우열을 나타내서 보도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나에서는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오차범위를 확실하게 밝히고 해야 되는 거고, 다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를 밝혀도 오차범위 내에 있어도 그냥 무효를 나타내는 표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까지 읽어봤는데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죠. 신뢰할 수 있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이니까 건너뛰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그대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와라는 연결사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두 대상의 가지는 속성은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하는지라는 말에 대해서는 오답이 맞겠죠.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만 금지되기 때문에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보도도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가였죠. 가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이건 아직 밑에 부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답은 3번이 확실하고요. 밑에서 한번 근거를 찾아볼게요. 니은과 관련하여 A와 B의 입장은 아직 니은도 나오지 않았고 A도 나오지 않았고 B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를 읽어보고, 그러면 니은 A, B를 다 알아야지 6번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3번부터 4번 단까지는 그냥 한 번에 읽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죠? 경마식 보도로부터 나타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대요. 이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3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조치 중에 또 하나인 방송 토론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겠죠.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 방송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현실적인 이유는 굉장히 추상적인 대상이잖아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설명을 해주겠죠.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끊어줘야 됩니다. 이런 연결사가 많기 때문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한 방송 토론회에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3명의 유형이 있는 겁니다. 다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예외 상황이 제시가 될 거고, 이 부분은 무조건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가 개최가 가능하고요.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좀 쉽게 내면 이제 약간 속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토론회를 열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문제를 풀려면 4문단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 위에 말했듯이 이러한 토론의 규정은, 그러니까 니은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고서도 여기에 근거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습니다.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한다는 것이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맥락이 되겠고요. 뒷부분에 가면은 근거가 좀 더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2번도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이런 식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확실하게 답이 되고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이 나왔으면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서 예측을 한다면 아마 소수 의견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끊어서 읽어줘야 됩니다.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다음에 후보자들끼리의 비교가 어렵다는 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가 한정되는 이유겠죠. 그래서 이 규정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소수의 의견 쪽으로 해서 반대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내용이 전개가 될 거예요. 요쪽까지는 이제 요 니은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죠. 다수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제는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전개를 하겠죠.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들에게서 박탈하며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5번은 확실한 근거가 되고요.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보면 이겁니다. 참여자들에게 기회균등의 그 원칙을 침해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들로도 하여금 그 후보자들 간에 완벽한 비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니은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풀었기 때문에 6번으로 갑시다. 6번은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의 규정이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입장이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선은 요 A 같은 경우,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요 니은에 대해서 약간 찬성하는 느낌을 좀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장점으로 내세운 거는 심층적인 토론이 어려워서, 장점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반박할 거리를 내놓은 거는 심층적인 토론이 어렵고, 그다음에 비교도 어렵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요거는 얘는 이제 약간 반대 입장을 띠고 있고 좀 약간 차별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후보와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 차이가 언급된 문제를 풀어줄 때에는 관점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 그 빅데이터 뭐 관련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또 비슷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따 이 부분에.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에서 언급한 반박거리는요, 시간의 제한이 있고 인원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번에는 다른 상황을 지금 가정해주고 있죠. 만약에 이러한 것과 관련이 없다면 A의 입장은 강화가 되겠군. 틀렸습니다. A의 입장은 오히려 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치 신인은 B에서 언급이 됐었죠.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A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맞습니다. 여기서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은 이 가정이 맞다면 B에 대한 의견을 강화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반대로 A에 대한 입장은 약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B의 입장은 강화되겠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B의 입장은 약화되겠죠. 자의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면 약화되겠죠.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주었음에도 그 토론회는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B의 입장은 약화되겠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부당한 참여를 받은 거니까 B의 입장은 오히려 강화가 되겠죠.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의 토론회라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요약하면 이제 모든 후보들에 대한 비교를 허용한다는 것이겠죠? B의 입장은 약하다는 게 아니라 강화되겠죠. 모든 후보들을 갖다가 비교해 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으면 B는 오히려 반박하기 어리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B의 입장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가이드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기가 나와 있으면 보기부터 해석을 해야 되죠. 다음은 땡땡 방송사에 의뢰로 세모세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고,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은 95% 이상이며 오차범위는 8.8%래요. 그래서 15일 전, 10일 전, 5일 전 이렇게 나와 있고,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의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와 다의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선 이 자료를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대한 니은과 디귿이 아니라 나와 다, 가나다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알고 있어야겠죠. 14일 전입니다. 저는 14일 전. 이거는 근데 나와 다에는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딱히 문제 낼 건 없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해석하자고 한번 보니까 10% 차이가 나고 여기는 1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차 조사에서는 모든 후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단을 해석하면서 역으로 생각했던 거에 의하면 서열과 규율을 서열 규율이 아니고 서열과 오차를 우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차 범위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표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세라는 표현을 써도 나와 다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를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만 다에 위배되지 않겠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2차 조사를 보니까 여기는 1% 차이밖에 안 나네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C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에 아직 한참 미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에는 위배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데 조금 앞서고 이런 식으로 오차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고 이런 식으로 우열을 가리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가와 다에 모두 위배되겠군. 가에서 나타난 규정은 일단은 이 시각까지 금지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6일 전까지라고 했었죠? 5일 전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가에는 위배되는 것이 맞고요. 오차범위 내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어도 이런 식으로 우열을 가리는 표현은 다에 의하면 위배가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 않고, 왜냐면 나에도 그렇고 다에도 그렇고 위배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1차 조사는.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다에 위배됩니다. 우열을 가리면서 표현을 했고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다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경합이라는 표현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혀져 있어요.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가에 위배되겠군.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가는 기간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배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